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그 자동차부품연구원 소재공정연구센터의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기술은 총 그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세 종류 합금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먼저 그 순서, 아마 책자에 있는 순서랑 조금 그 다를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이제 제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순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그 원래 맨 처음에 있는 그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있는 걸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금속 전율 고용체 강화형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내용입니다. 해서 네. 금속 전열 고용체라는 거는 이제 이원 상태도에서 금속 간에 서로 그러니까 A와 B라는 원소가 서로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섞일 수 있는 그런 금속들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저희가 주기율표상의 모든 원소들을 대상으로 이원 상태도상에서 총 8가지 종류의 그 금속 전율 고용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 전율 고용체를 이제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그런 그 특허를 이제 총 8가지 원소에 대해서 각각 다 가지고 있고요. 해서 먼저 그 소개를 시켜드릴 내용은 이제 기존에 이제 왜 금속 전율 고용체 합금이라는 걸 저희가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뭐 AC8C라든가 아니면 뭐 ADC 12종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이제 여러 종류의 그 알루미늄 합금들이 있는데요. 그런 합금들이 대부분 이제 엔진 뭐 실린더 블록이라든가 피스톤 뭐 여러 가지 그 부품으로 이제 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품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고효율화 돼가면서 높은 온도에서 이제 합금들이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내구성이 높아야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도 이상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250도 이상에서 그 특성이 굉장히 저하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피로라든가 뭐 내구성, 강도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연신율을 제외한 모든 특성이 다 저하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고온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강화상으로 존재했던 그런 상들이 고온에서는 이제 그 뭐 조대화되거나 아니면 분해가 일어나는 등의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희가 금속 전율 고용체를 이제 넣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은 금속 전율 고용체들은 이제 서로 상호 간에 완전히 혼합이 돼서 분리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율 고용체들은 고온에서도 그 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율 고용체들은 굉장히 멜팅 포인트가 높은 그런 금속들이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뭐 성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특징 등으로 인해서 고온 그 특성이라든가 뭐 내피로 뭐 내마모성 그런 것들이 이제 월등히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8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FE 망간, FE 크롬, FE 니클, 코발트 니클, 이제 크롬 텅스텐, 망간 바나듐, 카파 니클에 대한 이제 총 8가지 그 전열 고용체를 알루미늄 합금에 첨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이제 알루미늄 합금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가 3급 특허를 모두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해외 지금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중국까지 이제 저희가 3급 특허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저희가 다 등록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뭐 크롬 텅스텐을 예로 들자면 크롬 텅스텐이 알루미늄 안에서 이제 그 어떤 분해도 일어나지 않고 크롬과 텅스텐이 상호 간에 고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EPMA 분석이나 XRD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저희가 확인한 결과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한 그 미세 조직 같은 경우에도 뭐 알루미늄의 이제 3% 크롬 텅스텐을 이제 혼합했을 때 이제 미세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안에 보이는 조금 더 진한 회색의 그런 상들이 크롬 텅스텐 상입니다. 이런 크롬 텅스텐 상이 뭐 갓 주조했을 때, 그러니까 에지 캐스트 상태에서 이러한 형상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300도에서 200시간 정도 방치를 한 후에 미세 조직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뭐 크롬 텅스텐 상이 거의 뭐 전혀 성장을 하거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재용해를 해서 다시 이제 주조를 해가지고 미세 조직을 관찰했을 때도 뭐 어떤 상의 변화라든가 뭐 성장이 전혀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300도 저희가 200시간을 저희 방치를 한 이유는 일종의 가속 실험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뭐 250도에서 수천 시간 이상을 방치한 것과 뭐 거의 동일한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런 EPMA 매핑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이제 크롬 텅스텐을 제외한 코발트 니클, FE 니클, FE 망간, 카파 망간, 코발트 코발트 니클에 대한 그런 이제 EPMA 그 매핑 결과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그러니까 일부 카파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약간 다른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전율 고형체들이 서로 이제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잘 이제 그 분포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6,000개 학금에 대해서 좀 그 기초 실험을 좀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이게 오탈자인데요. 1% 마그네슘 1.1 실리콘이 아니라 이거는 맞는데 저희가 지금 그 오탈자고요. 여기가 1.5% 코발트 니클이 아니라 0.8% 코발트 니클이고 이게 이제 A319 합금을 이제 저희가 그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강도의 차이가 실제로 1 마그네슘 1.1 실리콘 합금 같은 경우에 6,000개에 해당이 되고 에지 캐스트 상태에서 강도가 대략 뭐 한 100메가파스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열 처리를 하면 더 강해지게 되는데요. 주조제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가 흔하지 않은 공정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A319 합금하고 기존에 많이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뭐 사용이 되는 합금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결과가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좀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라 이제 좀 결과들이 중구난방인데요. 저희가 356 합금, 그러니까 저희가 주조성이 좋은 356 합금하고 좀 유동성 평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356 합금에 비하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실리콘 함량이 워낙 356 합금은 저희가 평가를 했던 그런 소재에 비해서 실리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조성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워낙 더 주조성이 나빠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코발트 니클의 효과에 의해서 주조성이 약간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율 고형체의 또 다른 이제 다른 특징이긴 한데요. 자세히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일단 전율 고형체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조성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 중에 이제 고온 이제 기계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온 특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350도까지 이제 인장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고 사실 뭐 상온에서 인장 강도가 한 260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이 소재가
350도에서 230메가파스칼 정도로 그 차이가 한 30메가파스칼 정도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고온에서의 그 기계적인 특성이 굉장히 뭐 우수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고온 특성이 이제 우수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고온에서 뭐 파단 저희가 인장 시험을 진행한 그 시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이런 코발트 니켈 파티클들이 크랙의 이제 진행을 이제 방해를 하면서 고온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고주기 이제 130도에서 고주기 피로 특성을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최대 10의 7승 사이클까지 진행을 해서 10의 7승 사이클에서 저희가 이제 코발트 니켈을 첨가한 뭐 6,000개 소재 같은 경우에 약 120메가파스칼 정도까지 뭐 피로 강도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같은 조건에서 이제 A319 합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발트 니켈 사실 0.8%면은 이제 그렇게 높은 주조제에서는 그렇게 높은 그 성분 함량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코발트 니켈을 뭐 대신에 첨가를 했냐면 주조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Fe나 망간 대신에 첨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그 주조제 합금이죠. ADC 12종하고 그 좀 비교를 해봤는데 ADC 12종에 또 다른 이제 전율 고용체인 Fe 망간을 이제 0.8%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ADC 12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력 주조를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고요. 같은 조건에서 이제 중력 주조를 이제 그 FE 망간을 첨가를 해서 또 비교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저희가 주조를 했을 때 이제 연신율이 한 1.2% 정도 나오는데요. 이 이유는 ADC 12종 다 아시겠지만 FE가 1% 이상 들어가는 그런 합금입니다. 그래서 FE 같은 경우에 많이 첨가가 될수록 연신율에 그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물론 이제 항복 강도나 그런 것들은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대부분 연신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FE 대신에 저희는 FE 망간을 1% 이하, 그러니까 FE 0.4%, 망간 0.4%를 전율 고용체 형태로 총 0.8%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FE의 그런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FE가 첨가가 됨으로 인해서 AL3 FE 상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상들이 연신율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상들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신율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또 다른 그 다이캐스팅용 합금입니다. 막시말 그 59 합금이라고 이제 독일의 라인펜델사에서 최근에 이제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이제 그 독일 차들에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합금인데요. 이 합금에 저희가 FE 망간을 또 첨가를 해봤습니다. 0.8% FE 망간 역시 ADC 12종하고 똑같이 0.8%를 넣어봤는데요. 막시말 59의 특징은 FE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연신율이 굉장히 우수하고 뭐 용탕의 청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데 단점은 마그네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 이상의 마그네슘이 들어가는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캐스팅을 진행을 할 때 다이캐스팅 뭐 용탕의 온도가 720도 이상을 유지해야 돼서 금형의 그런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이제 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진공 다이캐스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전용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이제 마그네슘 합금이 그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그 굉장한 이제 개발 열풍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염수 환경에서의 그런 내식성 때문인데요.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도 뭐 한 8% 이상의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합금들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막시말 5구 합금이 되겠고요. 막시말 5구에 저희가 그 FE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FE를 포함하는 FE 망간 그 전율 고용체를 0.8% 이제 넣었을 때 이제 효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사실 뭐 특성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점이 좋아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막시말 5구 합금은 그러니까 내식성이 FE가 사실 금형의 이제 소착성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사실 주조제에는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소착성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FE 망간을 저희가 전율고용체로 형태로 넣었을 때는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지금 그 소착성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다음 그 자료에 그게 있으니까 다음 자료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 전율 고용체를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은 사실 어떤 전율 고용체를 어떠한 용도로 넣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특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코발트 니클이라든가 뭐 일부 그런 이제 그 전율 고용체들은 가격이 비싸서 사실 주조제에 사용이 되기에는 좀 부적합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FE 망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조제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제 첨가 원소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FE 망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FE 망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다른 합금에서도 이제 뭐 이 다음에 바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그런 합금에서도 적용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이제 타겟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자동차 엔진 쪽에 그런 이제 네마모나 네피로 고온 특성이 필요한 그런 엔진 쪽 그 실린더 블럭이라든가 실린더 헤드 그다음에 엔진 피스톤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주조제뿐만 아니라 전신제 쪽에서도 좀 적용이 가능한데 그 전신제 쪽에서도 이제 다이캐스팅용 합금에 이제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발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